안녕 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힐. 여러분, 올해가 벌써 절반이나 갔어요. 한 해의 절반, 2분의 1 잘 보내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상반기 결산도 하고요. 그리고 매달 말에 제가 하는 루틴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몇 가지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상반기 결산 혹은 월말 결산 같은 거를 안 하셨던 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달에 내가 잘한 거, 아쉬웠던 거,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적어 내려가다 보면은 야금야금 조금 내가 발전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발전이 없다면 왜 발전이 없는지에 대한 반성도 가능합니다. 우선 저는 성과를 먼저 정리를 합니다. 스스로에게 당근을 먼저 주는 거죠. 내가 이룬 것들 쭉 적다 보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제가 이번 상반기에 가장 큼직하게 이룬 것 중에 하나는요. 벌써 버킷리스트 중에 한 가지를 이뤄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프리랜서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방송은 라디오 쪽에서 경력을 쌓았었어요. 근데 작년에 JTBC 상암동 클래스의 식구가 되면서 올해 TV 고정을 한 개 더 이뤄내고 싶은 거예요. 바로 2월부터 SBS 비즈 프로그램, 심지어 진행자로서 투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그 프로그램이 조기 종영을 해가지고 더 이상은 만나볼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떠한 프로그램에 제가 진행자 중에 한 명으로서 그리고 경제 얘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의 롤로서 이렇게 현장을 누비면서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TMI로 한 개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의 버킷리스트에서 제가 그냥 막연하게 인지도 올리기, 방송 하나 고정하기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아니고 굉장히 세세하게 적었었거든요. TV 프로그램, 경제 관련해서 고정 이뤄내기 이런 식으로 기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든지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든 없든 상세하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적으시면은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방향성을 구축해 가기에도 더 좋으니까 목표, 꿈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적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제가 두 번째 책을 출간을 했죠. 퇴사는 괜찮아, 방법이 문제지를 이렇게 세상에 내놨습니다. 이렇게 두 권 놔뒀는데 아쉽게도 제가 첫 번째 책 하루 5분 머니로그 때는 완전 코로나 한복판 한창 그 시기에 책이 나왔어가지고 제 책을 봐주시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퇴사는 괜찮아 방법이 문제지는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을 만났었고 책이 잘 팔리고 안 팔리고를 떠나서 내가 쓴 글, 나의 책을 읽은 사람들을 진짜 이 존재로서 눈앞에서 만난다는 건 또 굉장히 뜻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두 권씩이나 책을 낸 덕분에 작가님이라고 불리는 일도 많아져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을 할 때 이룬 것은 아니지만 이 행동, 이 선택은 진짜 괜찮았었다. 잘한 것에 대한 리스트를 꼭 쓰거든요. 이번 2023년 상반기에 제가 잘한 거 바로 신문 받아보는 거, 신문 구독한 거였습니다. 더 스마트폰이랑 아이패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디지털화된 기사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먹고 싶은 음식만 먹듯이 기사에서도 어떠한 소식들에서도 편협한 사고로 먹고 싶은 것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비만에 걸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좀 다양한 시각을 갖고 싶어서 종이신문을 2월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돈을 내고 보잖아요. 제가 한때 돈의사라고 돈으로 의지를 산다 이런 시리즈를 한 적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인정하기 싫지만 돈을 내면 의지를 약간 더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마치 우리 공원이나 이렇게 강변 같은 데에도 운동시설 잘 돼 있는데 잘 안 나가고 헬스장 같은 데 가가지고는 막 되게 열심히 하고 이런 효과가 확실히 있잖아요. 월 2만 원이라는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을 내고 있다 보니까 오늘 너무 피곤하고 오늘 너무 읽기 싫고 하는 순간에도 그런 날에도 이렇게 꼬박꼬박 읽고 경제에서도 일반 금융, 증권 쪽, 부동산 쪽 소식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정치권의 소식도 있고 문화면의 소식도 있고요. 요거를 그냥 잘근잘근 씹어서 소화한다는 느낌으로 웬만하면 다 두루두루 읽는 편입니다.
특히나 제가 작년 12월이랑 올해 1월쯤에 디지털 난독증 같은 현상이 좀 있었어요. 글자가 자꾸 눈에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글자를 종이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보지 않고 너무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보면 가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이런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으로 계속 보다 보면은 긴 글을 보는 데에 혹은 오랜 시간 독서를 하는 데에 익숙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약간 서먹서먹한 사이가 될 때가 있죠. 그런 행위들이랑. 그런데 이제 신문은 어쨌든 줄글을 쭉 아날로그 방식으로 읽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상반기에 가장 아쉬웠던 거는 저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먼저 위했다는 거.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MBTI가 ESTJ예요. E잖아요. 그러면 사회성도 굉장히 좋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 좋아하는 것은 사실인데 생각보다 혼자 있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무엇보다도 혼자 있으면서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자기 개발시키고 이런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를 더 우선시할 때에는 아무리 사람들이 좋고 아무리 사람들이 만나자고 해도 약속을 웬만하면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이상하게 사람들의 제안이나 혹은 약속, 연락 같은 게 오면은 거절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살짝, 제가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살짝 먼저 둔 거죠. 그래서 약속을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특히나 5월이랑 6월에는 막 하루에 2건씩 잡혀 있고 그래서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근데 막 40명씩 만나고 이런 달도 있었거든요.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만남인가 싶고 마치 드라마나 영화처럼 나는 그냥 내 자리에 앉아있고 앞에 사람만 계속 바뀌고 오가는 얘기는 계속 되돌이표. 그 만남들 자체를 후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들과 함께했던 시간 모두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텀을 두고 또 나를 위한 시간도 좀 가져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야만 했는데 너무 정말 밖으로만 나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났던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화살이 아니고요. 저를 향한 화살입니다. 약속도 정도껏 잡았어야지. 네, 이렇게 상반기 결산을 간단하게 해봤고요. 월말 루틴, 제가 매달 말에 하는 루틴 몇 가지를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가계부 결산입니다. 가계부를 늘 써라, 꼭 써라 라고 하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저도 요즘에는 귀찮아가지고 그냥 가계부 어플 하나만 쓰고 있어요. 원래는 아이패드랑 병행해서 2개를 쓰고 있었는데 이 가계부 어플을 쓰든 뭐 어떤 형태로 가계부를 쓰든 중요한 건 결산입니다. 만약에 말일에 이번 달에 대한 내역을 쭉 돌아보고 내가 얼마 썼고 예산에 맞춰 썼는지, 예산 중에서 가장 쓴 내역 분야는 뭐였는지, 다음 달에는 얼마를 예산을 배분을 해야 되는지 이런 자기 반성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쓸 이유가 없어요. 의미 없는 기록만 계속 한 겁니다. 제가 강연 같은 거 나가도 가계부 쓰는 분 이렇게 손들어 보라고 하면 막 다들 엄청 여러 명이 이렇게 자신 있게 손을 드세요. 가계부 결산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 손든 사람이 예를 들어 10명이면은 한 두세 명이 뭐예요? 한두 명도 안 들고 있어요. 다들 이렇게 손을 슬그머니 내리시거든요. 의외로 내가 나 자신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은 엔겔 지수가 정말 높은 사람이니까 밥값, 식비의 분야에 돈을 가장 많이 할애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할애를 했어요. 결산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나는 구내식당이나 이렇게 저렴한 곳에서 식사를 이렇게 해치우고 문화비 같은 곳에서 돈을 좀 많이 쓰는 사람이더라. 결산 안 하면 알 수 있나요? 분야별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이달에 얼마 썼다 정도인 거지 반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아주 사소하지만 생각보다 강력한 힘인 건데 사진 파일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이폰 쓰는데 어쨌든 저도 유튜브 보고 가끔 브이로그를 올리다 보니까 욕심나서 일상에서 굉장히 동영상 클립을 많이 모아요. 그렇다 보니까 용량이 굉장히 빨리 차고요. 용량 없음 이거 알림이 굉장히 잦은
주기로 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두 가지로 분류가 나뉘죠. 첫 번째, 용량이 없네? 그럼 그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정리를 하는 사람. 두 번째, 용량이 없네? 그러면 용량을 추가로 늘리기 위해서 클라우드의 용량을 늘리는 사람. 그래서 저는 월말에 딱 날 잡고 이동하면서 시간 꽤 많이 버리거든요. 그때 쭉 정리하는 거예요. 요거랑 비슷하게 세 번째로 월말에 꼭 하는 루틴이 바로 문서 정리하기인데요. 이제 컴퓨터의 파일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업무 처리할 때에도 최종이 있고 찐 최종이 있고 찐 최종이 있고 이건 진짜 최종이 있고 막 최종만 5, 6개 있잖아요. 아, 내일은 정리해야지. 언젠간 정리하겠지. 뭐 이런 식이면은 정리 안 해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월말에 딱 하루 날 잡고 필요 없는 파일 싹 지우는 거예요. 필요 없는 파일들만 수시로 정리를 해주잖아요. 외장하드 그렇게까지 자주 안 사도 괜찮아요. 외장하드를 굳이 안 쓰고 컴퓨터 자체의 용량으로 충분한 경우도 꽤 많고요. 이게 파일들이 컴퓨터에서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업무 처리할 때도 너무 혼선이 빚어지잖아요. 이게 진짜 찐 최종인 줄 알았는데 그 앞에 최종을 보낸다든지, 그리고 내가 파일 하나를 찾는데에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비효율성이 빚어지고, 비단 컴퓨터 파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거지만 또 그 달마다 말일에 만료되는 쿠폰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어플 조금씩 짠테크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시면은 점검하면서 쿠폰 쓸 거 쓰시고 만료되는 포인트 전환할 거 전환하시고 이렇게까지 하시면 월말 진짜 깔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야, 어떻게 저런 걸 해내냐, 유력하다 싶은 거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것들이 진짜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한 해의 절반 상반기 잘 살아내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랑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반기도 잘 부탁드릴게요. 유용한 정보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